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음, 원숭이 사진이죠. 극단적. 왜 2차전지는 추락만 하는가 이제 내용인데, 이거는 출발은 2차전지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장을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지도 좀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정시를 놓고 보면 두할래 없이 미국이나 반도체는 좋습니다. 상당히 좋어요. 한국도 반도체 종목들은 뭐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가지 잡히지 않는 게 있는 게 원화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뭐, 이 원화 환율의 약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불안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발초는 뭐 북한 리스크나 전쟁 리스크도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이 중국의 약세를 너무 간과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자, 중국 상해 증시고, 홍콩 증시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출발 자체는 사실 중국 증시 이야기합니다만 2차 전지도 같이 한번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2차 전지가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그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약간 생각보다 극단적으로 너무 심한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여기서 한번 퍼즐을 좀 맞춰볼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반전에 틀리거나 뭐 버틸 수 있는 힘도 되고 그렇겠죠. 다시 천천히 보면 오늘 중국이 LPR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동결은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1년물 LPR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기준금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45%고 5년물 기준 만기가 5년짜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좀 직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지금 현재 4% 정도의 높은 금리를 우리보다는 뭐 우리 정도 수준 되나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나쁜데, 물론 여기서 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고질적인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뭐, 테크주 과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야있기 때문에, 저기서 금리 날 카드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돌아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 자체에 이제 찬물을 끼얹었다 볼 수 있고요. 오늘 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넘어가겠는데, 오늘 1월 20일 날 상승 종목입니다. 대부분 반도체 관련 테마죠. CXL, 시스템 반도체, HBM, 온디바이스예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CXL 관련주는 13개 중에서 12개, 92.3%, 그러니까 13개 종목 중에서 12개 상승, 시스템 반도체로 포함되어 있는 49개 종목 중에서는 47개 종목이 상승, 그리고 온디바이스 에러 규정되어 있는 18개 종목에 대해서는 100%. 이거는 전체 모수나 개수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뽑아냈던 흐름이고, 뭐 개수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 이쪽으로는 압도적 상승세,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를 생산하는 여기는 아마 세 종목이니까 삼성, LG, SK로 잡혔을 것 같아요. 세 종목 전부 다 하락. 그리고 리튬 27개 중에서 25개 하락. 그리고 2차전지 LFP, 리튬 이산치 여기는 이제 뭐 9개 정도 하라. 그러면 극과 극의 장을 보인다는 것이 과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는 것도 이중잣대인데 우리나라 투자가분들이 기준점이 안 생기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어, 적자다. 기업이란 거는 사이클에 따라서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큰 관점은 주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가 적자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주가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는 빠지고 오르는 거는 결정적으로 주가가 높아서 오르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미국의 정신은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물음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도의 힘은 뭐 10% 정도 빠지고 있고, 물론 뭐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도 아직까지는 본업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그럼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에서 반전을 하고 바닥을 찍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내리고 팔고 있는 이 외국인 투자가나 LG화학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히 팔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이 기관 투자가의 비중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좀 복합적인 게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 지표가 나온다는 거는 요게 모멘텀이 좋아서, 반도체가 모멘텀이 좋아서 지금 실적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쏠려 있으니까 쏠린 자금을 위해서
반대쪽을 판다 볼 수도 있고 이쪽에 대한 2차 전지나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중을 좁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거꾸로 이쪽으로 붙인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결론은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놀랄 만한 추락이 나온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발상의 전환을 바꿔봤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게 글로벌 지금 증시에 이 쏠림과도 좀 많이 궤적을 같이 한다면 어떨까? 왼쪽은 인도와 중국입니다. 그럼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게 홍콩 증시가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중국이 고질적인 문제는 있겠죠. 우리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러면 상해가 빠지고 홍콩이 빠집니다. 홍콩은 물론 외국 자본들의 유출이 본토보다 워낙 많기 때문에 변동성은 배 이상으로 큽니다. 상해 본토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외국 투자가가 들어갈 때 제한이 있는 거고요. 그리 놓고 보게 되면 인도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폭발 침체의 영향도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도체고 이게 배터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이란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디커플링을 만들어낼 때는 한쪽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없자 당연히 있죠. 하지만 한쪽이 극단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많이 튀는 것도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리튬 이온의 생산량 이야기인데요.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9월달 데이터 대비 12월달 데이터입니다. 그럼 리튬의 가행 생산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한편을 놓고 볼 때는 중국이 공장이 너무 공급이 많아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50%로 떨어졌다는 것도 어제 오늘 12월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유독 주가 내려온 건 맞는데 왜 유독 1월달 접어들어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연초부터 모든 포지션들은 일정 부분 배터리 쪽에서 비중을 내리는 걸로 착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약세의 모든 원인이 기관 투자가라면 기관 투자가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대부분이 뭐 기관이든 검은머리 기관, 노란머리 기관이든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머리 생각을 굴려봤어요. 뭐 미국 IRA 관련해서 미국 가는 것도 막혀 있고 유럽도 뭐 사실 뭐 잡히지 않고 그리 놓고 본다면 결정적으로는 이 ELS 이세 자체가 국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 하여금 어느 정도의 큰 트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우려를 잠깐 해봤습니다. ELS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화된 발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이 있어요. 낙인 배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낙인 배리어를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보통 해지 상품으로 선물을 매수하게 되는데 주식을 산 상태에서 매수하게 되는데 자 매수한 상태에서 그게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도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격식이 되거든요. 홍콩 증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만 이거는 거의 올해 들어서 다이렉트로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내려왔는데 유독 연초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14%가 떨어졌습니다. 홍콩 H지수가.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연초 접어들어서 보통 연초에는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모 증권사들은 지금 보면 H지수의 반등 시점을 4월로 본 이유는 이 물량이 이제 다 우리 개인으로 치면 다 틀려야 바닥에 나온다는 논리인데 4월 이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3월달, 4월달에 만기 규모가 전체 만구의 30%. 근데 오른쪽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들 이 EL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많이 가입을 합니다만은 보통 고액자산가분들 은행에 돈 넣으러 갔다가 돈 빼러 갔다가 거기서 요- 여기서 이제 가입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현재 노출된 것만 놓고 보면 우리 5대 은행, KB, 국민신한 하나가 지난해 하반기 정도는 뭐 82억 정도의 어떤 손실액을 보였다고 합니다만 1월 20일까지만 해도 1000억이고요. 1월 중순까지만 해도 2000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자료를 제가 좀 봤더니 상반기에만 해도 10조 원 정도가 도달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 ELS 사태 자체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홍콩 ELS에 투자한 개인 투자가의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은행이지만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최근 이 하락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뭐 금융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과 투신도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 연기금은 해외 투자 안 합니까? 펀드도 하죠. 물론 이걸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제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외생적 변수에서 외국인의 투자자는 별로 움직이는 게 없고 철저하게 기관들이 많이 팔고 그런 놓고 본다면 우리가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금리라든지 달러라든지 국채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꼭 원화 환율이 잘 안 끊기는 것과 같이 추정을 해보면 제 판단으로는 홍콩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놓고 보면. 여기에는 홍콩 지수에는 또 중국 많은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이거는 중국 증시의 부진 속도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워낙 빠르기 때문에 추정컨대 2차 전지로 들어오는 극단적 이 매도세도 한편으로 놓고 보면 나쁜 것도 없잖아 있어요. 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거고요. 그쵸? 실적도 적자인데 근데 지금의 실적은 어떤 실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지나간 실적이잖아요. 지난 4분기 실적. 물론 1분기도 흑자가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1분기도 적자가 지속될 거라에 대해서 주가를 빼고 있잖아요. 물론 주식은 그렇게 반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히려 이러한 이슈 자체가 기관들의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펀드를 줄일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그래도 그럴싸마 좋은 거는 놔두고 우리가 말한 반도체 좋은 거는 놔두고 좋진 않습니다만 국민연금 자체가 저쪽을 사니까 삼성이 아니 좋은 건 놔두고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빨리 팔아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추정만 했으니까 나름의 작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려면 끝없이 추락하는 2차전지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뭘 봐야 되게 좋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데이터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튬 가격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해서 과잉 생산해서 중국의 업체라든지 가동률도 내려가고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수요단에 대해서도 한편 놓고 보면 뭐 수요를 우리가 아무리 인도에서 찾는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인도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2차전지 캐파를 생각하게 되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돌고 돌아서 약간은 뭐 어그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ELS 이슈에 대한 홍콩 증시의 변동성 완화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 희망 같은 메시지라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러한 종목들의 지나친 하락 변동성을 멈출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하나만 보고 우리가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뭔가를 알측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누가 봐도 이쪽은 지나친 수급의 약세입니다. 하지만 이 수급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쪽을 팔아야 된다면 펀드는 이쪽을 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뭐 약간 근거라기보다는 제 내피셜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견성선 자체가 2차 전지를 보시는 분들까지도 한번 체크해야 될 작은 혹시나 단서는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배터리를 투자하시는 분들 본인의 투자 원칙과 원칙에 따라서 많이 하셨습니다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주식은 어, 순간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언제 회복될지도 알 수는 없죠. 무조건 버티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무조건 갈아타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시장은 항상 공정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했으면 주식이 아니죠. 한쪽이 못한 것 때문에 상대적이 돋보이는 것도 있고 상대적이 더 돋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현재 극단징표에서 어느 정도 많이 흔들리시겠지만은 저의 생각이 또 맞았으면 하는. 근데 저 홍콩이 이제 하락 멈추는 거는 내가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저런 것까지도 기관 매도의 주요 폭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파이팅입니다.